예, 성폭행 의혹 받고 있는 박유천 씨, 또 새로운 여성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여성은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겁니다. 근데 신고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패턴이 똑같습니다. 자, 유흥업소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인들하고 같이 술을 먹다가 파트너가 정해지면 밴드가 들어오고 이제 술을 먹고 그다음에 노래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이제 시끄럽게 됩니다. 그런데 화장실로 유인을 합니다. 데려가서 결국 이 여성의 주장이 그겁니다. 화장실에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달콤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거절을 못하는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성폭행 하려고 했다. 그런데 본인은 가감하게 이걸 뿌리치고 나왔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그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보냈었다. 이런 지금 그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남서에서는 이 부분도 수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지금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얘기를 할 때도 혹시 또 다른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나면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정말 그 소문이 맞았고요. 일단 뭐 이 여성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일단 또 거기에다가 보태진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 탱카페에 종사하는 여성 2명이 한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박유천 씨가 다른 파트너를 데리고 또 화장실로 가는 것을 목격을 했던 거에 대한 목격담을 또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의 패턴인 거예요. 밴드가 들어오고 음악이 커지면 힙합 쪽의 음악을 좋아하는데 음악이 커지면 여성을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간다.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일단 뭐 상상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요. 물론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치욕적으로 생각하고 싫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업소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적인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얘기는 못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던 것 또한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첫 번째 고소한 여성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진술이 아주 유사하지요. 네, 많이 유사합니다. 목격담 또한 지금 유사하잖아요. 화장실로 파트너를 데리고 갔고 밴드 음악이 커졌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말해요. 이렇게는 해석을 할 수 없나요? 첫 번째 고소녀가 있고 그 고소녀의 진술이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딴 사람들도 물론 기억이 되살아날 수도 있고 박유천 씨 측은 그게 이 사람들 거짓말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음모론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예. 게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도 일관되게 비슷한 패턴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이 하나의 이 사람의 습관일 수도 있는 겁니다. 박유천 씨의. 그러나 반대로 또 상황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박유천을 누군가가 어떻게 음모를 해서 이미지를 추락을 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처절하게 밟기 위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서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팬들은 또 그런 방향으로 많이 믿으면서 최근에 지지하는 이런 성명서 같은 걸 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요,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유흥업소의 여성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적 약자라고 분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없는 사실을, 그러니까 내가 당한 사실도 신고나 고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구조가요. 뭐 업소에 단속이 들어온다라든가 또 업소에서 일을 하는 여성이 무슨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느냐, 너 꽃뱀식으로 돈을 노리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선에서도 보면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 상태에서도 이후에 수사기관이나 경찰관서에 고소나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에 제약이 따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질시라는 게 있습니다. 모멸감, 경멸감 이런 분위기를 이 업소 종사자들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면 비록 첫 번째 고소녀가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고 고소 취하를 했다라고 하지만 나머지 2, 3, 4가 더군다나 박유천 씨 집에까지 가서 박유천 씨 집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허위로 드러났을 때 엄청난 처벌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고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람의 인권은 누구든 다 똑같고 평등한 겁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의 인권은 덜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의 감정은 똑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수사가 돼야겠죠. 예. 네, 특히 첫 번째 고소를 했다 소취한 여성의 주장이 또 한 그 탐사보도 그 매체 그에 따라 네. 나왔는데 일단 여자들이 한 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날이었는데 박유천 씨가 화장실에서 억지로 그 가둬두고 마법이 걸렸다 이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런 날이었는데 뭐 정말 뭐 돈 필요하냐고 묻기도 했었고 옆에 와가지고 담배를 피면서 끌어안고 허리춤을 잡고 춤을 추더니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는 못 들추게 하고 이랬으나 결국은 당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다고 전했거든요. 굉장히 비참했었던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
그 첫 번째 여성이 이때까지 우리는 그냥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하고 그다음 뭐 합의금 문제 뭐 이런 게 네. 소문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갈 협박 뭐 이런 이야기도 해줬지 않습니까? 지난 그 방송에서.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여성의 진술이 있죠.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성폭행 물리적으로 힘에 의해서 당했다 그러면은 이 말이 거짓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다면은 이거는 거짓일 가능성이 조금 줄어드는 거죠. 아하. 이제 수사의 경험칙상이나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네. 어쨌든 경찰이 5번째 여성은 고소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인 신분이겠죠? 네, 일단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아. 고소가 없거나 신고를 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참고인 진술을 했다가 그 상황이 성폭행 미수로 이르는 범죄로 만약에 인정이 되면 고소인의 그 피해자라고 하는 그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조치를 해서 성폭행은 그렇습니다. 인지 수사가 그렇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렇죠. 피해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박유천 씨 내일 오후 원래는 10시에 출두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공익근무 그것 때문에 오후 6시 반으로 아마 시간이 늦춰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유천 씨 내일 출두를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를 저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